배우를 캐스팅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안목은 무척 뛰어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블루 스크린 앞에서 마치 최첨단 슈트를 입은 듯한 모습으로 토니 스타크만의 조크를 능청스럽게 연기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스가르드에서 온 근육바보 토르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피나는 트레이닝을 거쳐 조각 같은 몸을 완성한 크리스 햄스워스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MCU에는 이런 찰떡궁합 같은 캐스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 명의 배우가 같은 영화 내에서 히어로가 되었다가 빌런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역할의 연기를 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마블의 사랑을 독차지한 탓에 일명 연기 돌려막기를 해야만 했던 배우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욘두가 이끄는 라바저스 해적단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이 박힌 역할로 등장하는 크레이글린 역의 숀건은 사실 가오갤 시리즈의 감독인 제임스 건의 동생으로도 유명한데요. 덕분에 이게 형의 사랑인지 마블의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놀랍게도 MCU에서 크레이글린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했던 적이 무려 2차례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브래들리 쿠퍼가 목소리 연기를 맡은 로켓 라쿤의 모션 캡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서 잠깐 등장했던 타노스의 모션 캡처 역할까지 연기했던 이력도 있다고 하네요. 영화 퍼스트 어벤져에서 슈퍼솔저 혈청을 맡고 캡틴 아메리카가 된 스티브 로저스에게 사인을 요청하던 이 미모의 여성팬은 사실 가오갤 1편에서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가 모두 빠진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스타로드의 어머니와 동일한 인물이었으며 가오갤 2편에서 플래시백으로 등장했던 스타로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역시 모두 동일한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닥터 스트레인지에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You've come to die.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You've come to die. Your world is now mine. What is this?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What is happening? 그런데 이렇게 도루마무를 보다 보니 약간은 오이상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형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도루마무의 페이셜 캡처는 다름 아닌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도맡아 연기했기 때문에 도루마무의 얼굴에서 얼핏 그의 얼굴이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나저나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한 영화에서 메인 히어로와 빌런의 연기를 한 번에 했다는 건데 이러면 페이도 2배로 Oh my god! Oh my god, it's so good to see you! 엔드게임에서 뚱토로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에게 컴맥마스터 6구와의 현피각을 부탁했던 코르크는 사실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이었던 타이카 와이티티가 그 역할을 맡아왔던 캐릭터였으며 마찬가지로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머리가 3개 달린 글래디에이터로 등장해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전투 중 사망한 이 녀석들 중 맨 오른쪽 머리의 연기 역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도맡아 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그는 해당 영화에서 헐크와 스루트의 모션 캡처까지 도맡아서 연기했다고도 하니 정말 감독과 연기에 모두 탁월한 재능을 가진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처음으로 개봉했을 당시 그의 멋진 수트만큼이나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를 시키면 10가지를 해내는 아이언맨의 스마트한 인공지능 집사 자비스였죠. 토니의 수많은 기계들을 제어하며 그의 전투를 보조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토니 스타크가 아닌 자비스가 진짜 천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던 자비스는 비전의 의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었지만 대신 자비스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폴 베타니가 직접 비전의 역할로 MCU에 데뷔하게 되면서 그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조 루소 역시 그간 다양한 영화를 통해 꽤나 많은 역할의 연기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는 윈터 솔저에서 닥터 파인의 역할로 등장해 피격당한 닉 퓨리에게 응급수술을 진행했던 의사로 등장했던 적이 있으며 시빌워에서는 윈터 솔저를 신문하기 위해 고용되었지만 신문을 해보기도 전에 제모 남작에 의해 살해당한 의사 테오 브로사드의 역할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통해 타노스의 스냅에 의해 자신의 파트너가 사라져버린 비운의 게이 남성으로 등장해 캡틴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2008년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브루스 배너가 컬버 대학교에 숨어 들어가기 위해 피자로 매수하는 바로 이 학생은
한때 인크레더블 헐크의 소설판을 통해 아마데우스 조라고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작에선 한국계인 아마데우스 조와는 달리 마틴 스타라는 이름의 이 배우는 한국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다가 영화의 크레딧상으로도 컴퓨터 너드라는 이름으로만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시 많은 팬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켰었는데요. 훗날 같은 MCU의 영화인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통해 로저 해링턴의 역할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그는 이번 파프로몸에선 학생들을 이끌고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선생님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게 되면서 전작에서의 아마데우스 조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였음이 확실시 되게 되었죠. 퍼스트 어벤져에 등장했던 케네스 최는 본래 캡틴이 이끄는 하울링 코만도의 일원이었던 짐 모리타의 역할로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케네스 최는 캡틴과의 인연 덕분인지 홈커밍에서 다양한 교육 비디오를 통해 그 존재감을 뿜뿜했던 캡틴과 함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등장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톰 홀랜드와 면담을 진행하는 낯익은 얼굴의 이 교장 선생님이 바로 캡틴과 함께 하울링 코만도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짐 모리타의 손주였으며 이 같은 내용은 그의 뒤에 자랑스럽게 놓여진 할아버지 짐 모리타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니 아무리 정부의 방침일지언정 유독 학교 수업 시간에 캡틴의 교육 비디오가 자주 등장했던 이유도 알 수 있을 것만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